이 손학규 당 대표님과 당의 지도부가 모두 창원 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제73차 최고위원회의 현장 최고위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님께서 제의문을 주셨습니다. 마이크가 없네. 예, 여기 있습니다. 아니야. 참가. 제73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창원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서울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금 이스라엘 방문 중이시라서 나오셨고, 최고위원회와 최고위원들과 관련 간부들이 전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원뿐만이 아니라 서울, 광주, 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많은 당원 당직자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재환 후보가 당선이 되고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최고위원을 이번 창원은 경남 경제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제조공업의 주춧돌입니다. 경남 인구의 3분의 1인 106만 명의 시민이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고,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8.4%, 경남의 63.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조 활황 당시에는 창원시 성산구가 한강 이남 최대 번화가로 불릴 정도로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과 조선업 등 기간산업의 불황과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탈원전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창원 경제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8년 기준 창원의 수출은 12년 만에 최저치인 161억 불을 기록하며 전년도 대비 8.5%나 감소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액은 102억 불로 15.7%나 감소했습니다. 불황의 여파가 창원의 중심가인 이곳 성산구에까지 미치면서 서민경제에 파탄이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상가의 상인들 만나면 하나같이 우리 좀 살게 해주세요.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였습니다. 가게 손님이 없고 음식점은 텅텅 비었습니다. 저희가 음식점에 유일한 손님이었고 밤늦게 끝날 때까지도 아무도 더 들어오지 않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경제강국의 상징인 30-50 클럽의 7번째로 가입했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조건이라고 하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그런데 왜 창원의 지역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창원 시민의 한숨은 깊어만 가는 것입니까? 정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승자공식 양당제로 인해서 지난 30여 년 동안 기득권 양당은 민생과 경제를 뒷전으로 하고 권력 싸움만 반복해 왔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의 결실을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정치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치가 계속되어 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벌써부터 후보 단일화를 운영하면서 정치적 이합집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건설적인 정책 토론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의 관심, 차원이 아니라 오직 당선에만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사실 제가 민주당의 대표를 하면서 당시 민노당과 후보 단일화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오직 나눠먹기식 당선만을 위한 정치공학적인 조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후보 단일화와 같은 정치공학적인 정치는 내야 합니다. 이곳 경남 PK가 어떻게 오직 자유한국당 그리고 창원에서는 이곳이 제조공업의 중심지라 노조가 강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거대 노조, 민주노총의 정치적인 판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언을 받든다고 하면서 민주노총이 이 지역의 정치를 계속 장악하려고 하는 것, 우리 경제가 이렇게 잘못된 책임이 어디에 있는데 민주노총이 우리의 땅이라고 우긴다면 자유한국당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을 울먹이면서 5.18에 대한 망언,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도 전혀 징계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러한 역사 퇴행적인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경남에서 PK 정당이라고 우리 정당이라고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의 불황,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민주노총이나 어떤 쪽도 책임을 회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창원에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창원에서부터 바꿔야 합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실사구시의 길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재환이 나왔습니다. 이재환 정수입니다. 화려한 스펙은 없습니다만 창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내고장을 바꿔보겠다, 우리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창원의 토박이 청년, 담대한 청년입니다. 창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창원형 포트라 설립을 공약했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 중국에 가서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왔다고도 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창원 지역 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기득권 양당에게 경고의 신호를 보내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후보가 창원 지역 선거를 사정을 더 잘하는지, 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지 눈여겨봐 주시죠. 그냥 단순히 표의 선거, 정치공학적인 이합집산으로 당선 가능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원의 미래를 위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최고위원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당의 윤리위원장이시기도 하지만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내시고 이 지역의 인연을 찾아서 송태호 장관님을 모셨고, 또 부산에서 권태강 의원님을 모셨고, 또 이 지역에 어디 계시죠? 예? 칠은재 씨, 재정부 선생의 친척이 되시고 칠은재 씨의 가장 큰 종손이신 재승대 선생님 모셨고, 임도민 선생님 모셨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경남 각지에서 많이들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바른미래당을 기초로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보자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 이재원 후보 꼭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은 아침 새벽 5시까지 운전을 하고 그리고 바로 5시에 기차를 타고 지금 내려오셨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비상사태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사태. 우리 국가 전체가 재난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제 수도권에서는 엿새 계속해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두렵고 이제는 불편함을 지나서 건강 걱정을 지나서 분노로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 아이들 걱정 때문에 아주 걱정이 대산 같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그래도 공기정화기를 많이 달았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아직 공기청정기를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이 많다고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의 4분의 1, 또 중고등학교의 4분의 3이 공기정화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라는 미래 세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떤 보고에 의하면 학부모들이 우리가 공기정화기를 달겠다라고 해도 교장 선생님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달면 뭐하느냐? 운영비가 없다. 운영비 예산. 어느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명 환경부 장관으로 긴급 보고를 받고 공기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지시했다고 하지만 정말로 국가적인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발을 위해서 설치된 보훈부처 미세먼지 국가 프로젝트 사업단이 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해서 3년 만인 내년 5월에 해체가 되고 환경부 내에서 새로 미세먼지 사업단을 구성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서양 속담에 담장이 세워진 이유가 있다면 담을 허물지 말아라 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이야말로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할 국가 과제입니다.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3년간 활동한 사업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언제까지 땡질식 처방만 계속할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국민 생명에 대한 테러입니다. 한국의 산업화는 국민 생활 수준을 높이긴 했지만 미세먼지라는 역습이 국가 재앙을 낳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역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그만두시고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대책위원장을 맡아야 됩니다. 저희 당에서는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장에 당의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고 지금 한노위에 간사로 계시는 김동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신용현 의원, 또 김삼화 의원, 최도자 의원, 그리고 원외에서 장진영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모셔서 정말로 긴박한 이런 사태,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석탄이 갈탄 발전소 이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줄이고 문제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제공해야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바로 그 다음 달
우리 원전서 회기 행사에 가서 탈핵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석탄 발산 발전이 늘어나고 그 발전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의 문제는 이렇게 국민의 생활과 직결이 되고 그리고 특히 국가의 경제와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전 수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안전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도 기술 산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창원에 두산중공업에 원전 폐기로 5천억의 소금이 많다고 하고 협력업체만 300개 또는 500개가 부산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원전 기술자들이 150명이나 UAE나 프랑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문제, 국가 경제 문제, 국가 고도 기술 산업 문제, 고도 기술 인력의 문제를 생각을 해서 원전 폐기 정책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를 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화가 미세먼지의 중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답해야 합니다. 여하튼 우리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생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미세먼지에 대해서 폭력을 기울여서 대책을 갖고 올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바른미래당 창원에서 현장 출구 결과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낙하산 캠코더 인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공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낙하산 인사에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한 수 위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지난해 9월에 이미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를 발표를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낙하산 캠코더 인사의 시정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이후로 일어난 상황을 조사해 보니 낙하산 캠코더 인사가 더 심해졌고 그 속도가 낙하산을 넘어서 이제 수직 강화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무려 340개 공공기관에서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처럼 사퇴 압박이 의심되는 그러한 부분도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전체 23개 부처 중에서 11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사퇴 현황 자료를 보면 총 64명에 달하는 임원들이 임기 전에 교체됐습니다. 이들에게 사퇴 압박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임원들에 대한 임기 만료 전 사퇴 압박은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이 정부가 과거에 적폐라고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님 또 민주당의 의도적인 방해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모습을 보려고 우리 모두가 2016년에 겨울에 촛불을 들고 나가서 항의를 했고 정의를 외쳤고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는지 허탈할 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복리를 저해하는 낙하산 캠코더 인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채용 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런 인사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고 이미 권은희 의원님이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등 낙하산 방지법도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민생과 국민만을 최우선으로 민생개혁정당의 모습을 보이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재환 후보에 대해서 제가 겪은 이재환 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만들 때부터 이재환 후보를 알고 지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환 후보는 창원 성산의 토박이입니다. 현재는 중앙당의 부대변인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자신있게 내놓은 청년 후보입니다. 역대 창원 성산 출신 중에서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은 정치인도 이재환 후보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후보가 과거에 중앙당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많은 언론인들에게 신임이 두텁고 차세대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정치에 있어서 역동적인 활동력으로 신임이 두텁고 지난 총선에서도 약관의 나이로 출마해서 상당한 득표를 이미 거둔 바도 있습니다. 창원 성산의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이재환 후보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을 것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재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 패기를 가지고 앞으로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국회에서 반드시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창원 성산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환 후보가 국회에 들어온다면 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저는 큰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 관련 산업들을 다시 중흥시키고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고 또 정부의 신뢰로 인해서 진행되다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제가 원내대표로서 다음번 청와대에서 있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주요 의제로 이 부분을 반드시 문제 제기해서 풀어내도록 최우선에 두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이 이재환 후보와 같은 젊은 인재와 함께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당, 실용주의 정당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환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오늘 이렇게 창원 성산구에 왔는데 창원 성산구는 경남 지역에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바른미래당의 성적이 가장 좋았던 지역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경남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이 바로 성산구였습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을 합산해도 경남 전체에서 가장 높았던 곳이 바로 이곳 성산구입니다.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낮았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창원 성산은 그만큼 새로운 개혁 보수기를 모색하는 유권자의 비중이 아주 높은 지역구입니다. 우리 당의 이재환 후보와 그를 응원하는 많은 지역의 당원과 지지자께서는 이미 그 통계를 익히 알고 계실 것이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할 주체가 누구인지 겨루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당당하게 시대착오 정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경제무능정당, 민주당을 심판하는 그런 전략으로 선거에 임하길 기원합니다. 또한 당연하겠지만은 우리 바른미래당의 이주연 후보의 승리를 앞으로도 꾸준히 기원하겠습니다. 현안을 한번 짚어보면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출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젊은 게이머들이 즐기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을 개설하려고 하면은 금지어로 처리되고 있었던 것을 게이머들이 발견해서 제보했습니다. 박근혜나 이명박 등의 이름이 들어간 게임은 문제없이 게임이 개설되었던 것을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막고 싶었던 사람들이 벌인 일인 것 같습니다. 해당 게임의 운영 개발사인 블리자드 코리아는 해당 금지어를 지적당하자 해제하며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해프닝이라고 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정치적인 인물의 이름을 방지에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면은 동일한 기준을 다른 전직 대통령에도 적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필 정치적 동지관계인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만 금지어로 설정해놓고 배제했다는 것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게임에서만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금지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자체검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 광우병 시위가 있었던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광우병에 대한 많은 선동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를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면은 광우병 시위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자는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위를 주도했던 시민단체와 정당, 노조 등의 주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심화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광우병 시위가 반미와 반정부로 번져나갈 때까지 연료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지금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사실상 방관 절차 속에서 국민 건강권을 포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떤 비판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광우병 시위 당시 미국에 대해 소리 높였던 것만큼 중국에 소리 높여서 국민 건강권을 지킬 생각은 없는 것입니까? 이 사안에 대해 묵묵부답인 민주당이야 말할 것도 없고 당시 광우병 시위에 적극 참여했던 정당의 후신인 정의당은 오늘도 상무위 모두 발언해서 중국에 대한 지적보다는 미세먼지의 지배적 원인이 국내 디젤 차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광우병 당시의 주장들이 반정부 활동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국민 건강권을 위한 노력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작금의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중국 협상을 주문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당시 광우병 시위의 주동 세력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1972년도에 그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스톡홀름 선언과 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리우 선언에 따르면 이러한 국경을 넘는 월경성 오염에 대해서 국가는 자국 내 활동으로 인해 타국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미국의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자국의 산림에 대한 산성비 피해를 인정받고 미국은 산성비 유발 물질에 대한 감축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도, 멕시코도, 핀란드도, 스웨덴도 이런 월경성 오염에 대처하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해가며 체계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보통 한 10년 정도 되는 세월을 거쳐서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선 중국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경각에 달했는데 중국몽이나 꾸고 있다는 말입니까? 바른미래당은 중국을 지목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정부도 더 이상 말 돌리기 하고 애꿎은 영세 화물차 차주들 고생시키지 말고 국민들에게 긴급 문자 메시지 계속 보낼 것이 아니라 중국에게 아주 강한 요구를 하십시오. 네, 오늘 우리 이재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는데요.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걸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저께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바른미래당에는 아파트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위원회에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400명 이상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우리 아파트 특위 위원들 여기 지금 또 몇 분이 와서 앉아 계시는데요.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들한테 창원에 왔지만 발언을 제가 한번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예정 물량은 전국적으로 한 12만 가구가 있고요. LH가 한 6만 6천 가구, 민간이 5만 4천 가구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주택 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정책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경우에도 이 기본 정신은 주거복지이고 기존의 세입자가 계속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임대주택 사업자가 손해를 봐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되죠.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5년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전환 규정이 비합리적입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은 건설 원가와 감정가액을 평균으로 정하는데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시점의 감정가액으로 분양을 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대한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고 공공성에도 위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판교에 와서 김병관 후보가 당선이 되면 불합리한 이 규정을 개선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원전, 최저임금 등은 공약이라고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않고 확 바꾸면서 왜 서민 주거 약속은 지키지 않습니까? 판교 경우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들은 거리로 나가 앉을 판입니다. 이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이기주의에 빠져 때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전매 금지도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지금의 제도가 얼마나 단세포적이고 편파적인지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제도 개선에 착수를 하십시오. 바른미래당은 서민의 의식주가 편안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민생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 김수민입니다. 기득권을 향해 청년이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공정합니까? 청년들은 배려받기보다는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싶지만 이미 운동장은 한참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청년들에게 극도로 불리한 현 제도를 개혁하는 것에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이재환 청년 후보가 계시지만 사실 선거가 되면 청년은 안 되고 기득권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사시사철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원외의 청년과 신진 정치인은 선거철 4개월 정도만 후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벼락 후원금을 받아서 선거 사무실을 내고 유세 트럭을 마음껏 빌릴 수 있는 청년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청년은 정치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현 제도입니다. 정당한 권리는 존중받아야겠지만 부당한 제도, 부당한 권한, 부당한 권력은 뜯어 고쳐야 할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이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청년이 바꿔야 합니다. 청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비민주적인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지름길임을 이미 현명하신 창원 시민들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창원 성산의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우리 당의 부대변인을 거친 창원 성산의 토박이이자 부당한 기득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청년입니다. 일하는 젊음의 도시 창원마저도 고령화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청년 후보가
창원 성산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세먼지가 재난입니다. 이 재난에 대해서 정부가 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회에서 폭염에 대해서 재난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함께 재난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2017년 당시에 정부는 이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2018년에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하면서 국회에서는 역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재난으로 규정해야 된다라고 다시 요구하면서 정부의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행안부, 환경부, 산자부, 법제처가 모두 이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 방식, 분류 방식에 대한 이견을 내보이면서 재난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통일된 입장을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가 지지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부의 부처 간의 엇박자, 부처 간의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음이 오늘의 이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인식과 법 개정에 대한 통일적인 입장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의 경제가 빨간불이고 화살표가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청년의 도전 정신과 정교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의 주요 관심 사업에 대해서 보면 특례시, 그리고 스마트 산단, 그리고 조선과 관련된 인수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에 정책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여전히 정치적 구호와 정치적 약속에 불과합니다. 특례시의 핵심은 재정적인 자율권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재정적인 자율권에 대한 보장 없는 그냥 무늬만 특례시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의 도전 정신으로 특례시에 걸맞는 내용과 권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의 정교함으로 받쳐줘야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스마트 산단 지정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창원 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지정을 했는데 실제 우리 중소 중견기업가들은 스마트 산단이 아직 기초적인 수준이고 그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산단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 산단 활용이 중요합니다. 스마트 산단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그리고 창원의 중소 중견기업에 맞는 맞춤형 모델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정책의 정교함으로 또 청년의 도전 정신으로 이 부분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인수와 관련해서 이 지역에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현대와 대우가 부품을 조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은행에서 정부 부처가 밀실에서 이 내용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창원 지역과 함께 현대와 대우의 다른 생산 방식을 어떻게 인정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지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열린 정책을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 이재환 후보의 청년 정신과 저희 바른미래당의 정책, 정교한 정책이 결합해서 지역의 수요에 맞는
그리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의 문제는 정치적인 구호와 약속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매우 이중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면밀히 살피셔서 정말 창원에게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도전 정신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살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위원들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서 진두지휘할 우리 정규원 경남도당 수석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경남도당 수석 부위원장 정규원입니다. 이렇게 손학규 당대표님이 일주일 전부터 우리 여기 창원에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중앙당 당직자분들이 이렇게 창원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번 보궐선거에 그런 중요성을 더더욱 실감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창원의 기계 산단이 무너지면서 고용, 내수, 생산 모두 역대 최악의 상황입니다. 시민경제는 파탄나고 아파트 비무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증가하면서 인구수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힘들고 죽겠다 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경남의 중심도시인 창원이 이렇게 되었는지 살기 좋은 창원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너무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 실망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경남의 정치인들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홍준표 한국당 그때 대선이 있을 때에 1년을 경남 도정을 비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나왔던 김경수 민주당 후보였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정을 비우고 시정을 비우는 과정에서 우리 경남의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장이 없으면서 우리 경남을 챙겨줄 그런 정치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이번 보궐선거로 인해서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우리 경남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당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 선거가 제가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너무나 우스운 선거입니다. 사실 창원 성산 보궐선거는 정의당 의원이 부정한 돈을 받아가지고 이루어진 선거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의당은 이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자기만이 이 자리에 앉아야 된다면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미 대표까지 내려와서 우리 손 대표님처럼 또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지금 청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조금 바꿔가야 되는 부분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러면서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 권민호 후보는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진보단일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뭐 진보단일화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자기들의 유불리에 의해서 선거를 이기고보다는 그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3자 원샷 단일화라고 하던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단일화를 가지고 지금 우리 창원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 시민들이 표로서 이번에 꼭 심판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무너져 내리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건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꼭 나서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정치,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 바로 우리 바른미래당 뿐입니다. 당당한 대한정당으로
오직 민생과 미래를 위한 길을 걸어가는 바른미래당을 믿어주십시오. 이번 선거운동 기간 우리 바른미래당 이재한 후보에게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경남경제, 창원경제를 젊고 패기찬 모습으로 경남도민과 창원시민께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스마트 창원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창원의 미래 희망을 만들어갈 우리 이재환 후보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환입니다. 지금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짧고 간결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창원이 갈수록 작아지는 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는 저와 같은 81년생 젊은이들이 살아갈 창원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바꾸자 창원, 미래선택, 바른미래당 이재환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송태호 장관님 모처럼 여기 참석하셨나? 얼떨결에 마이크를 주게 됐네요. 어쨌든 이번 창원 성산 선거가 우리 바른미래당과 또 이재환 후보의 앞날, 또 우리 정치 전체의 새로운 미래에 무언가 빛을 던져주는 그러한 선거가 될 것 같다. 그런 예감을 가지고 어제 저녁에 내려와서 몇 분 접촉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공단 쪽에 한 회사를 방문해서 대표하고 좀 상의를 해봤습니다. 아직은 뭐 관심이 그렇게 깊지 않고 다들 한 발을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이재환 후보께서 그러한 분위기를 확 불질러서 활활 타도록 좀 해주시고,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저 절대 물러서지 않는 오직 앞만 보고 가는 기계로서 또 열정으로 다 하신다면 창원에서 이재환 후보, 바른미래당 또 손학규 대표님이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환 후보 화이팅! 네, 비공개로 전환해야 하나 지금 공간 사정상 비공개 전환하지 않고요. 의결사항을 먼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자료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대책본부 구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3쪽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신성범 경남노동위원장 직무대행과 임재훈 국회의원 두 분을 상임선대본부장으로 해서 선대본부를 구성하는 안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대책본부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최종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지금 있는 이 지역 조직을 기초로 해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당원 제73조 제1항에 따라서 제73차 최고위원회 회의 자료 3쪽에 붙인 일과 같이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대책본부 구성을 의결합니다. 예, 창원 성산 지역의 게릴라 톡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4쪽을 참고하시고 자료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73차 최고위원회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